네, 반갑습니다. 경남도청 세정과의 세정팀장을 맡고 있는 강진철 사무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재산세를 할 겁니다. 재산세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시간이 또 그 다음 주까지 계속 할 예정인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일단 재산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취득세 분야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최근 세무사님들로부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재개발 재건축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는 가장 일단 선행 세목이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지방세 재산세거든요. 근데 재산세를 모르면 종합부동산세를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종부세만 자꾸 이해를 하시면 그것만 쳐다보시면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환급 같은 이런 것들 절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재산세 가서 코드를 바꿔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코드 바꿔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적어도 종합합산이 뭔지, 별도합산이 뭔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작년 연말까지 이제 세무조사팀장을 했고요. 경상남도에서 세무조사팀장을 했고, 한 10여 년 정도 세무조사 업무를 했었습니다. 조사 업무를 했고, 올해는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세정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가 또 다 돼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세정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3일 회계법인에서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주에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 연수원인데, 예전에 공무원 교육원이었죠. 지금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취득세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세무조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거의 조사 공무원들이 거의 제 제자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내용이 거의 세무공무원들한테 가르치는 내용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일반 이론,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약간 버벅거리긴 한데, 시작하고 나서 일단 탄력을 받으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먼저 재산세라는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재산세라는 세목이 만들어진 과정들입니다. 이게, 일종의 연역들인데, 예전에는 종토세라는 세목이 있었거든요. 2004년 이전에 종토세라는 세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종토세는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목들이 있었습니다. 종토세라는 세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라고 하면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재산세였거든요, 예전에.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했고, 건물은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재산세 이러면 건물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계획구역 안이거든요. 동지역을 말합니다, 일종의. 동지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세를 해가지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또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게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이 종토세랑 재산세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재산세라는 세목이 되고, 이때 예전에 종토세 할 때 되게 종합합산 세율이 몇 %였냐면 종합합산 세율이 5%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조사 업무를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 종토세 한 번 맞으면 1년에 몇십억씩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야적장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기업 말씀해 드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K모, 텔레콤 같은 데는 전국에 있는 전화국들이 엄청 많이 있고 야적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토세 종합합산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야적장마다 몇십억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의 세율이 지금 현재 재산세로 합쳐지면 굉장히 낮아진 0.5%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바뀌고, 예전에 별도합산도 4%였는데 그게 0.4%의 세율이 되고, 그러면 높은 고세율은 어디로 갔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 세법 개정할 때, 저는 조사 업무를 할 때, 제 공무원 생활의 절반은 제가 조사 업무를 했고, 나머지 절반은 세법 개정하는 업무를 했거든요. 세정팀이랑 조사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조사팀에서 조사 업무를 하다가 세정팀이 오면 세법 개정하는 업무를 하고, 세정팀은 주로 이제 그 세법 개정이나 그다음에 그 유권에서 가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교육이나 유권에서 가는 업무를 하는데, 제가 그 두 업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세법 개정 과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는 행안부에서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그 도단위의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화백회의처럼 세법을 개정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세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개정안을 행안부에 올려주면 행안부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번의 저희들이 작업을 하거든요. 한 네 번 정도 모여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 신구 조문 대비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입법 취지까지 만들어서 행안부에 올려주면 행안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다 제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할 거냐 국세를 할 거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다툼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이라든지 경남 같은 나름 세수가, 경남도 지방세 세수 규모로 보면 서울 경기 다음으로 경남이 세 번째로 크거든요. 그래서 경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너무 우습게도 그때 종부세를 국세로 할 건지 지방세를 할 건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지만 그때는 16개 시도였습니다. 16개 시도가 딱 절반은 지방세로 가야 된다, 절반은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안이 팽팽하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세법 개정 작업할 때 안 나서 결국 행안부에서는 이걸 국세로 손을 들어줘가지고 지금 현재 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다 교부세를 주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수 규모가 취약한 이런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이걸 갖다가 국세화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국세가 됐고요. 실제로는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로 100% 되기 때문에 거의 지방세라고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제 이 데이터를, 재산세 데이터를 국세청 받아가지고 국세청에서 그냥 고지만 할 정도, 그다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목인 재산세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를 잘 알아야지, 이 데이터를 잘 알아야지 뭔가 수정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종합부동산, 예전에 그 높은 재산세의 높은 세율, 그러니까 예전에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때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다 합산을 했었습니다. 전국 토지를 다 합산했는데 그게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로 그대로 갔고, 지금 현재 있는 재산세는 각 243개의 지자체가 단위별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종합토지세, 종토세라고 하는 종토세는 전국을 합산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수원이면 수원, 성남이면 성남, 자기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전의 토지분 재산세랑 지금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역들을 알아야지만 대충 이제 지금 현재 재산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됐고, 이제 2011년대는 이게 아무래도 재산세의 병기대에서 같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재산세 고지서 안에는 재산세가 있었고, 소방공동시설세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라는 세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인데,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건물에 이제 왜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소방관들 월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차, 소방행정에 사용할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소방공동시설세라는 세목이 있었고, 도시계획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이 있었는데, 재산세 고지서 안에 너무 많은 부가세목들이 붙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무슨 재산세 하나에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오히려 본세인 재산세보다 나머지 붙어있는 부가세가 더 많다는 불만이 생기니까 그때 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재산세랑 도시계획세를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세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럼 도시계획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세율 0.14%라고 하는 세율이 그냥 재산세 세율이 그냥 갖다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세는 죽진 않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게 녹아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로는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유세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재산세가 어떻게 현재 재산세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들 교재에 720페이지가 이제 그런 그 재산세의 그 입법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7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취득세 과세 대상이랑 같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하고 같은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재미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로 과세가 되어 있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로 과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토지분 재산세랑 건물분 재산세가 합쳐지면서 2005년에 재산세로 합쳐졌다고 했는데, 이때 생뚱맞게 뭐가 생기냐면 주택이라는 게 얘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토지, 건축물이 있었는데 주택이라는 애가 생뚱맞게 새로 생기거든요. 이때 2005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게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과세 대상 물건으로 보면 주택이라는 애가 토지 말고 건축 주택이라는 애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건축물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택은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이루는 정의가 뭐냐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건물과 구축물을 줄여서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교재에도 어디 나올 텐데, 건물하고 구축물을 줄여서 우리가 통상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건물에는, 자, 건물의 정의는, 건물의 정의 어디 여기 건물에 나와 있네요. 제가 PPT를 만들어 놓고도. 제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건물과 구축물의 줄임말인데, 건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을 읽을 때는 물론 잘 끊어 읽어야 되는데, 지붕과에서 한번 딱 끊어 읽어야 되죠. 지붕과. 그래서 그 지붕을 받치는 게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는 지금 제 책에는 없고 제 취득세 편의 책에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어의 설명 같은 경우는 취득세 편에 다 나와 있는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제 취득세를 하고 이렇게 재산세를 넘어가는 게 맞지만, 취득세가 예전에 이미 다